참 좋을 때는 매번 이제 조정의 빌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빌미에 그치기를 바라게 되는 지금의 악재. 트럼프 대통령이 뒤흔들고 있는 이 판, 다시금 미중 갈등이 반도체의 상승을 막고 있는데요. 오늘의 조정을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지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시점에 나와주셔서 전략들 궁금합니다. 일단 연구위원님, 주말 사이에 많은 악재들이 좀 나왔는데요. 히토류 수출 통제도 있지만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중국이 퀄컴이랑 브로드컴 독점 혐의 조사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이면서 관세 분쟁으로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관세 문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관세가 다시 이제 불확실한 환경으로 등장을 한 걸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10월 30 에이펙 행사를 관련 본다면은 그때까지는 관세의 어떤 노이즈 이슈가 계속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퀄컴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 독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이제 관세를 또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가 상당히 조금 시간에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도체 국한을 본다면은 이런 관세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이 인해서 반도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바람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은 부여할 수는 있지만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고점이다.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이런 이슈를 장기화로 해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 다들 이제 수출 통제와 함께 가격 폭락이 나왔던 그때를 되돌리면서 그때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펀더멘탈과 함께 움직임들 전략까지 좀 확산을 시켜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10월 건전한 조정을 예상한다라면서 9월 말에 리포트를 내셨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IT 투톱이 이제 막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같이 조정의 빌미를 만나기 전이었는데 좀 예측의 조정 기회를 어디로 보셨는지, 그러면 제목처럼 지금은 건전한 조정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월하고 11월 정도는 조금은 건전한 조정이 예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바꾸는 어떤 주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를 두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월 초반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주가의 강세가 예상보다 좀 빨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하더라도 저희가 10월 달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약간의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미 9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해야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이 내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발표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4분기와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IT의 전통적인 IT 수요가 비수기로 들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은 이제 높아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9월 달과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였다는 부담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일부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은 결국에는 2026년에 실적으로 이동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들이 많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EPS 상향보다는 멀티플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2026년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가시성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달 정도 갔을 때는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어느 정도 합리적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반도체 수요 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내 것이라고 하죠. 범용 쪽의 가격 강세가 여전히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저번에 실적에 보신 것처럼 브로드컴이나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이나 마이크론의 실적을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10월 달, 11월 달에는 좀 가벼운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삼성전자를 필두로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거잖아요.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단기간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선반영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연말에 가서 2026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명확해지면 그때 다시 달릴 수 있어 라고 들리는데요, 연구위원님. 근데 내년 전망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으셨거든요. 네. 아직 명확한 근거는 좀 약한데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마음에 걸려서요. 좀 구체적으로 26년 전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25년 대비 26년에도 실적 개선이나 업황 개선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것처럼 9월 달에 10월 달 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내년도 실적을 많이 상향을 하게 됐는데 이 상향했던 어떤 시기나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내년도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애플이 폴더블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7 이런 폴더블 이슈가 있어서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어떤 AI 효과가 IT 디바이스의 교체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올해 PC 수요가 10월 달에 인도 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10.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PC 수요도 회복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 말에는 또 월드컵 이슈가 있어서 스포츠 행사를 가려고 본다면은 TV 수요도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초로 넘어간다면은 올해보다는 더 낙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서 10월 달, 11월 달에 가벼운 조정을 한다면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관점은 여전히 괜찮다. 레거시 중심에서의 메모리 사이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말에 한 차례 더 확인을 필요하겠습니다. 당장 그럼 단기간에는 이 성적표를 소화한 이후 주가가 어디까지 흔들림을 겪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단기 이벤트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될 거잖아요. 네. 지금 10만 7천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계세요. 최근 EPS보다는 멀티플 상향을 반영한 TP 상향 조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하우스 보니까 12만 원도 많고 네. 조금 위원님께서 보수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가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쪽은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이제 명확하다 보고 있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연말 정도에 보면은 이제 내년도에 얘기 나올 수 있는 HBM4 이 12단에 대한 엔비디아 승인 여부가 향후에는 계속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제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 지난 2분기까지 이제 적자가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3분기는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엔 내년도에 갤럭시 26의 엑시노스가 이제 채택이 되는 여부, 또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수주를 본다면은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적자 개선이 얼만큼 계속 될 수 있느냐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아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 더 잘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비수기지만은 결국에는 과거처럼 어떤 실적이 급락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결국에는 2026년에 올해 대비 얼만큼 이 반도체 부분이 이익 개선이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강도와 거기에 대한 확신성이 있다면은 연말에는 저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HBM4 엔비디아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주가의 키팩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인가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HBM3 거기서는 이제 승인을 받은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HBM 이슈보다는 레거시 쪽에 대한 이 가격 상승이 내년 실적에 얼만큼 반영되냐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내년도에도 HBM4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레거시의 가격 상승, 다시 연말 되면은 이제 내년에 대한 HBM4이 더 엔비디아 승인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별로 이슈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닉스 궁금합니다. 네. TP 48만 원 상향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대비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싼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쌉니다. 예,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면은 다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공급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은 거기 안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하이닉스가 할 수밖에 없는 거로 본다면은 내년 실적까지 기반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너무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주가의 안정성은 더 높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언더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된다면은 주가의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만은 그냥 개별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더 싼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소캠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리포트에서도 이 소캠2라는 새로운 시장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HBM에 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그 규모 HBM 이 자체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메모리에 대한 어떤 이 패러다임이 이제 디램에서 HBM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제가 바라봤던 부분 중에 요인 중 하나는 이 2, 3년 전에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갔던 거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 PC상, 서버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서버 쪽에서의 메모리 모듈 표준화가 이제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겠고 엔비디아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캠이라는 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캠 1에서 이제 소캠 2로 가길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 주도에서 이제 3, 4 메모리 업체로 재편이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년도에 소캠 이 시장이 많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할 수 있다면은 결국엔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한번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HBM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소캠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속도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온 반도체,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까지의 전망은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럼 남은 4분기에 IT 섹터 전략, 그리고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까지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단기적인 시각과 중장기적이게 좀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10월, 11월 달에 건전한 조정을 거친다면은 내년도에도 다 IT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봅니다. 다만 거기서는 분명히 IT 디바이스의 수요보다는 AI와 반도체 사이클의 호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에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가 확산이 된다면은 삼성전기까지도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반도체 장비, 소부장, PCB 기업들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디바이스보다는 좀 반도체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압축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탑픽은 그럼 전기예요?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관심권에 두시면 좋습니다. 제 욕심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박강호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